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2025년 한국 시장 전망 및 주목해야 할 분야, 그리고 뉴올리언스 테러 공격 소식과 보안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투자 기회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크레이그 멜로우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기업지배 구조개혁 가능성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영향. 먼저 한국의 정치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한국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마저 탄핵하려는 시도를 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는 8% 이상 하락하며 2024년에만 22%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5년에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둘째,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의 필요성.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한국 할인이라는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배당금 지급을 아끼고 재벌 가문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주주를 소홀히 대하는 관행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계열사 간 계약과 교차, 주식 보유를 통해 재벌 가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개혁 의지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신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는 재벌 중심의 경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주목해야 할 투자 섹터.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금융 섹터와 현대자동차 같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KB금융과 같은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로 보입니다. 금융 분석가들은 현재 은행들의 장부가치 대비 평가 비율이 0.5에서 0.3배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수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수익의 35%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픽사 재벌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 시장의 도전과 기회. 물론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고급 전자제품과 기계는 미국, 중국 무역 긴장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째, 결론.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투자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융 섹터와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잘 관찰한다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2025년 새해 첫날 발생한 뉴올리언스 테러 공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미국 사회와 보안 체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건 개요. 새해 첫날 이른 아침 뉴올리언스의 유명한 관광지인 프렌치 쿼터에서 끔찍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이슬람 국가 ISIS의 깃발을 단 트럭을 몰고 군중 속으로 돌진하며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42세 샴수드딘 자바르로 과거 미국 육군 출신입니다. 사건 직후 자바르는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으며 트럭 내부에서는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범행 동기와 수사 진행 상황.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으며 자바르가 ISIS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공격 몇 시간 전 소셜미디어에 ISIS와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FBI는 자바르가 단독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다른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트럭 내부에서 발견된 폭발물은 목과 원격 폭발 장치가 포함된 위험한 형태였습니다. 셋째, 뉴올리언스 보안 체계화 대응. 뉴올리언스 시장과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강철 차단기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있었지만 준비가 완료되지 못해 범인이 이를 피해보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 모두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넷째, 유사 사건과 보안 문제. 이번 사건은 차량이 대량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최근 추세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맨해튼에서는 트럭 공격으로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에도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근처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하며 미국 전역에서 보안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건의 여파와 사회적 충격. 뉴올리언스는 사건 발생 당시 새해 축제와 슈거볼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축제는 중단되었고 경기는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목격된 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한 관광객은 새해 이런 비극을 목격하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뉴올리언스 테러 사건은 미국 내 보안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당국은 대규모 군중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뉴올리언스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